네, 앞서서 제가 넷앱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을 최대 네. 90%까지 절감할 수 있는 네. 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들으면 네. 이건 기존의 내대 분야가 아닌데? 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인수했구만 회사 정확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네요. 바이 네뎁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네, 스팟이라는 그러면 국내에 이런 류의 서비스 예를 들어서 최대 MSP 중에 하나인 메가존이나 네네. 베스핀 글로벌에서 이런 류의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잖아요. 이런 류의 서비스를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 네. 자원 최적화 이런 거 제공하거든요. 네. 그런 류의 서비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베스핀 글로벌에서 저희 제품을 이제 판매하고 계시고요. 아, 네, 그래요? 사실 그 말씀하신 두 네. MSP도 저희 다 파트너 아, 있습니다. 네. 그럼 그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소개될 스팟이라는 거를 만나볼 수 있겠네요. 예, 거기서도 만나실 수가 있고요. 네. 오늘 저희 링네트를 통해서도 아, 쉽게 맞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말씀을 못 드렸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따 마지막에 그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넷앱의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기 앞서서 클라우드 옵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클라우드 옵스는 말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와 오퍼레이션이 합쳐진 말로 데브옵스와 같은 하나의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옵스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네.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옵스는 결국 데브옵스 환경의 자동화를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최적화 수 있는 하나의 트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비용을 최적화할 수가 있고 저희 이런 비용 최적화에 관련해서 저희 스팟파이 넷앱이라는 제품이 최대 비용을 90% 절감을 해서 온디맨드와 동일한 SL을 보장한다. 네. 이것이 이제 저희 스팟파이 넷앱의 주요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다른 서비스들은 그냥 비용을 줄여드려요. 네. 라는 것만 강조를 하지. 네, 맞습니다.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SLA라는 거는 온디맨드. 네. 클라우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온디맨드 인스턴스와 동일한 SL을 보장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잘못 생각했는데,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옵스의 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브옵스 기반의 자동화를 통해서 클라우드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자동화하고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최적화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이런 지속적인 운영 최적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클라우드 옵스의 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요즘에 좀 많이 화두가 된 내용에 제가 좀 장표를 넣었는데요. 클라우드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언제든지 필요한 때 사용한 만큼만 지불할 수가 있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생성하여 사용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높은 클라우드 비용이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운영주들의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아요.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요즘과 같이 좀 환율이 높아진 경우에는 맞네. 기존보다 더 높은 비용으로 이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올해 목표를 비용 최적화를 주요 과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게 어쨌든 내가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적어서 온프레미스 대비 분명히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갔네? 고지서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비용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용하는 그 사용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지 예측하는 것도 어렵고 어디서 이렇게 비용이 새고 있는 건지를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류의 서비스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저도 매우 공감을 하는데 근데 이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90% 정도까지 절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매우 특별한 뭔가 서비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운영주들은 비용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비용 절감은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조직들의 기술 성숙도와는 관계없이 모든 운영주들이 이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매우 중요한 게 생각하는 부분이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을 줄인다라는 거는 클라우드에서 비용을 줄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원을 적게 쓴다라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 자원에 뭐 예를 들어 VCPU를 2개 줄 걸 하나 준다든지 메모리를 양을 줄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뭔가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에도 뭔가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스펙을 낮추게 되면은 네. 그만큼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고객의 좀 경험이 네네.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품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건 네. 결과적으로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치게 그러니까요. 되는 거죠. 근데 네. 저희는 기존의 비용을 절감한 걸 다시 네. 클라우드에 투자해서 더 아. 많은 클라우드 사용함으로써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된 비용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봐도 되겠군요. 네, 왜냐면은 이제 기존에 세이빙한 절감한 비용을 가지고 네. 더 많은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그만큼 서비스의 그렇죠. 품질이 품질도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네.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의 서비스의 경쟁력이 될 경쟁력이 될 수 거니까요.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런 높은 클라우드 비용을 아무래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런 클라우드 비용에 대한 어떤 부분이 가장 비용이 많이 나오는지 맞아요. 이런 분석이 중요한데요. 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비용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네, 당연히 찾아보는 것이 컴퓨팅.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네. 컴퓨팅 비용이고 네. 이러한 컴퓨팅 비용은 어떤 인더스트리와 관계없이 네, 네, 네. 다 동일하게 컴퓨팅 비용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다른 데랑 진짜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비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네, 그냥 아까도 계속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장점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저장 오케이. 네. 비용 별로 안 들잖아요. 근데 저장한 다음에 이제 땡겨 받아서 뭔가 다운받을 때 네. 그때 그 아웃바운드 트래픽의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좀 줄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네. 사실 그거는 이제 사용한 만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줄이기가 네. 쉽지 않고 어. 이제 컴퓨팅 비용을 줄이는 게 이제 대부분의 조직들이 음. 많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절반 이상이니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네네.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에서 제공하는 컴퓨팅 구매 옵션을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가장 일반적인 온디맨드는 언제든지 음. 원할 때 바로 바로 배포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네. 가장 높은 SL을 보장하지만 음. 아무래도 가장 높은 비용을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이거. 비싸다는 문제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클라우드 운영주들은 이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음. 장기 약정을 통해서 네, 보다 네. 온디맨드보다 더 낮은 네. 더 할인된 금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구매하게 될 때 용량 선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정확한 용량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못 구매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낭비가 발생할 수가 있고 거기에 아무래도 장기로 약정을 하다 보면은 그 많은 기업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네. 특정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락인이 될수 종속되는 있습니다.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런 락인에 좀 민감한 고객들의 맞아요. 부담으로 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언제든지 고객에게 요청할 때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어느 정도의 여유풀을 가지고 있는데 아. 이 여유풀을 좀 더 활용해 보자라고 해서 나온 요금제가 네. 스팟, 잘 알고 계시는 스팟 요금제이고요. 네. 이 스팟 인스턴스는 가장 저렴한 비용을 최대 90% 저렴하게 제공하지만 SLA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기존에 사용하시는 워크로드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못 쓸 것 같은데요, SLA가 없다라면? 근데 언제든지 최대 2분 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아. 사실 기존 워크로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좀 저희 스팟파이 네뎁이라는 것 좀 이름에서 좀 어느 정도 예측하셨듯이 아, 이걸 활용하는 건가 봅니다. 네, 저희는 이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네. 온디맨드와 동일한 SLA를 보장하면서 오. 비용을 최대 90%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저희 스팟바이 네뎁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야. 네. 네뎁의 클라우드 옵스 솔루션 저희 스팟파이 네뎁을 크게 네 가지 영역을 통해서 제공하는데요. 네. 먼저 비용을 분석하고 추가 비용의 최적화를 제공하는 피노스 영역부터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컴퓨팅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브옵스 영역.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가 점점 계속 확장되다 보면은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그런 보안을 네. 더 보안이나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네. 섹옵스 영역.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요즘 뭐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통해서 네. 원격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VDI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졌는데 네. 클라우드 기반의 VDI 서비스 제공하는 음. PC 옵스 영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제가 데브옵스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스팟바이 네뎁은 다양한 이기종 인스턴스를 여러 가지 유형을 혼합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애플리케이션 요구에 따라서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컴퓨팅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VM 기반의 워크로드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컨테이너 환경까지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워크로드에서 스팟바이 네뎁을 손쉽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여러 멀티 클라우드를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네.
스팟 콘솔에서 멀티 클라우드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너네가 온디맨드와 동일한 SL을 보장할 수 있어라고 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네. 스팟파이 넷앱은 스팟파이 넷앱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AI 분석을 통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택한 인스턴스의 스팟 마켓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에다가 사전에 이런 인터럽션을 최대 1시간 이전에 예측을 해서 네. 사전에 그런 교체 작업을 통해 가지고 온디맨드와 동일한 SL을 보장하는 것이 스팟바이드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비용 절감 솔루션에서 온디맨드와 동일하게 99.99%의 SL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저희 네. 스팟바이드 앱이 유일합니다. 지금 이렇게 남는 어떻게 보면은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잉여 공간, 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 네. 그 공간이 어느 리전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다 이렇게 하다가 알아서 고객의 인프라를 그 남는 잉여 공간으로 계속 이렇게 재배치를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네, 받아들여도 그런 이제 스팟 유유 자원들을 네네.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아. 온디맨드 동일한 SL을 보장한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슷한 솔루션이 많은데 가장 그런가요? 가장 큰 경쟁력은 저희는 온디맨드와 동일한 SL을 그러니까요. 보장한다. 그게 아무도 그렇게 SA를 제공해주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솔루션들은 있지만은 네. 이렇게 정확하게 SL을 보장한다 명시하는 것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야, 그러면 뭐 기업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쓸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비용이 줄어진다 한들 이거 뭐 장애 났을 때 아무도 해결해주지 못하면 못 쓸 텐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비용까지 저렴한데 SL에도 그렇게 보장해 준다고?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게 지금 현재 저희 스팟바이드에 쓰시는 고객들의 많은 피드백이 아. 사실 안 쓸 이유가 없다. 네네. 네, 그리고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네. 저희의 좀 특별한 라이선스 정책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피드백이 많습니다. 네, 이거 큰일 났네요. 지금 저희 궁금한 거는 저도 엄청 많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네.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네. 저희가 벌써 10분밖에 안 남아서 10분밖에 안 남아서 네, 제가 그래서 저 지금부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좀 들어보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10분이면 제가 좀 빨리 진행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스팟바이 넷앱은 기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던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똑같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좀 다른 것은 예측 기반의 오토 스케일링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과거의 리소스 사용들을 패턴을 분석해서 앞으로의 사용률을 미리 포캐스팅하고 거기에 맞게 리소스를 늘리고 줄이기 때문에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기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오토 스케일링은 아무래도 동일한 인스턴스 타입이나 지정한 그런 동일 세대 인스턴스를 지정하기 때문에 맞아요.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 리소스가 오버프로징 될 수가 네, 있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예, 그래도 이제 서비스는 가용성을 보장하기 네, 때문에 네, 네. 이런 오버프로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 스팟바이 넷앱은 앞서 야.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기종 인스턴스 지원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수요에 가장 가깝게 리소스를 확장하기 때문에 보다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네요. 라는 것이 이제 저희 스팟바이의 특징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스팟 인스턴스가 스팟 마켓에 스팟 인스턴스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스팟 마켓에 가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없는 경우에도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스팟바이 넷앱은 온디맨드를 잠시 사용하게 되고 다시 온디맨드가 다시 사용하다가 네. 스팟 마켓에 사용 가능한 스팟 리소스가 있는 경우에 다시 폴백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AWS 스팟플릿은 그 온디맨드와 스팟을 같이 혼합해 사용할 수는 있지만 네. 스팟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팟 마켓이 가능한 스팟 인스턴스가 없을 때는 아무래도 그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저희는 이런 것을 온디맨드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럼 비용은 조금 올라가겠네요. 근데 비용보다도 서비스의 연속성을 네, 보장하기 네, 중요하기 네. 때문에 네, 네.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기업마다의 그 워크로드의 중요성이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기능을 제공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좀 애니메이션을 제가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기존의 워크로드가 스파인서 실행 중에 엘라스틱 그룹이 저희 사전에 인터럽션을 예측하게 되면은 기존의 새로운 VM을 새로 띄우고 기존의 이제 스팟 VM을 이제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팟 마켓에 사용 가능한 스팟 인스턴스 없을 때는 온디맨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디맨드 사용하다가 다시 또 스팟 마켓에
스팟 인스턴스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은 다시 음. 폴백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VM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후에 기존 VM의 드레이닝 작업을 시작하고 네. 다 드레이닝 끝난 다음에 교체가 되는 이런 블루그린 배포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한다라는 것이 스팟 바이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기존 자원을 좀 더 저렴한 자원으로 이동을 시켰을 때 또 네.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안 사용하던 그 자원 네. 그거 안 죽여서 그대로 그대로 네, 남아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비용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지금 자동으로 다 없애준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교체할 때 그러니까 교체할 때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교체를 했을 때 이미 그 이전에 사용했었던 그 자원을 이거를 내가 여러 개가 이제 많아지다 보면은 네네네. 그냥 그대로 남겨둘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네, 다 자동으로. 네, 그렇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스팟의 엘라스틱 그룹이라는 기능은 VM 기반의 워크로드에서의 그런 최저가를 제공했다면은 네. 이번부터 제가 말씀드린 스팟 오션이라는 서비스는 컨테이너. 컨테이너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기반이 되는 네.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지원하는데요. 네. 가장 큰 특징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오토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그 클러스터 내에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라는 별도의 오픈 소스를 설치를 해서 네. 사용을 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그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워커노드의 리소스를 기반으로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러겠죠. 스케일링이 되고 네.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컨테이너 워크로드에 적합하지가 않고 거기에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라는 친구는 그 실제 새로운 파드가 요청이 되었을 때 네. 이게 아무래도 리소스가 부족하게 되면 그 네. 펜딩되는 부분을 모니터링 하다가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스케일링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컨테이너 기반의 빠른 배포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반면에 스팟 오션은 오션 컨트롤러라는 것을 클러스터 내에 배포하게 되고 네. 이걸 통해서 각 파드별 상태를 정확하게 어. 파악하기 때문에 파드 스케일링 필요한 경우 보다 빠르게 스케일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한 오토 스케일링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도 네, 되겠어요? 맞습니다. 컨테이너 워크로드에 네. 적합한 네, 네, 스케일링을 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스파오션은 기존 컨테이너 환경의 그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런 모니터를 지속 판단해서 기존의 사용량을 분석해가지고 컨테이너에 대한 스펙의 라이트 사이징을 제공해가지고 네. 이거는 불필요하게 좀 오버 스펙인 경우 넌 다운그레이드 해라는 이런 레코멘데이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 보다 지속적인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워커노드의 사용료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요. 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가운데에 이제 가장 큰 워커노드가 많은 파드들이 이제 제거가 되어서 네, 네. 작은 파드만 남아 있는 경우에 이 워커노드는 결과적으로 좀 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다른 사용 가능한 워커노드로 해당 파드를 자동으로 재배치시키고 기존의 워커노드를 제거하여서 비용적인 절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빈패킹 기능은 다들 알고 계시는 테트리스와 같은 남는 공간을 최대 없이 꽉 리소스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최대한 그런 리소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빈패킹의 기능이고요. 네. 자원 최적화 기술이 진짜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빈패킹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파드가 생성될 때 똑같이 펜딩이 걸리면은 네. 그런 클라우드의 그런 파드 기반의 컨테이너 기반의 빠른 배포가 어렵지 않겠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스팟오션은 빠른 컨테이너를 배포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클러스터 용량의 일부를 헤드룸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버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에서 전체 클러스터 용량 중 20%에 대해서 내가 헤드룸을 설정하게 되면은 네. 지속적으로 뭐 파드가 확장되고 컨테이너 클러스터 환경이 확장되더라도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버퍼를 유지하기 때문에 별다른 관리 없이 손쉽게 클러스터 환경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처음 봤어요, 이런 거. 네, 사실 네. 이게 원래는 쿠버네티스에서 지원되는 기능이긴 한데 네. 이걸 저희가 같이 자동으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팟오션은 다양한 파스 서비스에도 많은 도구들을 손쉽게 통합할 수 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배포할 때 음. 클라우드 최적화를 같이 제공하는 이런 클라우드 오티마이제이션 파이프라인을 확장하여서 애플리케이션 배포와 함께 네. 클라우드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저희 스파파이 랩의 핵심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부터는 제가 좀 앞서 소개한 기능 외에 나머지 영역에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주요 특징만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클라우드 솔루션의 피놉스 영역인 클라우드 애널라이저라는 기능인데요. 저희 스파파이 랩에 독자적으로 개발된 그 별도의 분석 엔진을 통해서 클라우드 전체의 비용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실행 가능한 추가 비용의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오버 프로비전된 리소스에 네네. 대해서 너는 좀 리소스를 좀 낮춰서 비용을 절감하자. 이런 여러 가지 실행 가능한 레커메니션 제공뿐만 아니라 비중성적으로 사용량이 갑자기 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알람이라든지 추적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능의 비용 낭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이 클라우드 애널라이저라는 기능의 특징입니다. 클라우드 애널라이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추가적인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신 것처럼 실행 가능한 권장사항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클라우드를 최적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적화된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옵스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엘라스틱 그룹이라든지 스팟의 오션이라는 거는 컴퓨팅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최적화 솔루션을 한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스팟 에코라는 것은 기존의 고객들이 구매한 RI라든지 세이빙스 플랜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그런 구매 옵션에 대해서 최적화를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고객이 RI라든지 세이빙스 플랜과 같은 커미먼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내용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기존에 투자한 것에 대한 ROI를 보장하게 되고 이 ROI를 보장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그 RI가 있는 경우에 RI 마켓에 가지고 있는 RI 판매하고 좀 더 필요한 RI에 대해서 구매를 자동으로 다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존의 비용 낭비가 발생했던 커미먼트에 대해서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RI를 판매한다라는 거는 기존에 약정해 놓은 거를 해약한다라는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RI 같은 경우는 약정이니까. 약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환불이 위약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원래는 이제 RI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RI 마켓에 그런 것만 사고 팔 수 있는 마켓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몰랐어요. 그런 RI 마켓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직접 다 구매하고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다 자동으로 저희가 지원한다 하는 것이 스팟 에코의 특징입니다. 사용자는 이런 것들 다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고지서만 받아보면 비용 많이 줄었네. 그런 효과만 누리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사실 RI 마켓을 쓰시려면 이제 미국의 계좌가 필요한데요. 그러겠다. 근데 저희 스팟 에코를 사용하시게 되면 저희 스팟 에코가 대신 판매하고 대신 관리하기 때문에 손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일부 수수료는 떼가겠지만 어쨌든 매우 편해지겠습니다. 수수료는 따로 떼지 않습니다. 진짜요? 완전 봉사 수준인데요.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팟 에코는 이제 이런 커미먼트에 대한 자동화 관리 기능 외에도 현재 사용 중인 클라우드 리소스 분석해서 다양한 구매 전략들을 제공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 중기 이런 여러 가지 장기 전략과 같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 때문에 따로 기존의 RI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스팟 에코를 통해서 이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약정에 대한 전체적인 볼륨을 어느 정도 계획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옵스 솔루션의 영역 중에서 세고스에 대한 솔루션인데요. 아무래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설계된 스팟 시큐리티는 이런 보안 정책을 자동화하고 리소스 간의 관계를 자동으로 파악해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전체적인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각각의 클라우드 리소스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취약점이 있고 이런 걸 모두 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스팟 시큐리티는 이런 걸 자동으로 다 분석해서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위협이나 리스크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이게 문제가 해당 리스크가 발견됐을 때 이거를 처리 가능한 그런 처리 가능한 조치 옵션들을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옵스의 마지막 영역인 PC 옵스의 영역이 되는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수업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화 데스크톱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존 온프레미스의 VDI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초기 높은 투자 비용이 발생하고 구축을 위해서 긴 리드 타임이 필요한데요. 네. 반면에 저희 스팟 PC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의 데스크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스팟 PC는 다른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화 데스크톱 솔루션과 다르게 저희는 월별 유저당 고정 비용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저렴하겠는데요? 네, 저렴할 뿐만 아니라 네. 사실 이 돌아가는 그 언더레이의 인스턴스조차도 저희 스팟 인스턴스 기반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비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월별 고정 비용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관리 주식들은 정확한 비용에 대한 그러네요. 네, 들쑥날쑥 예측이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절체적인 그런 비용 예측이 가능하다는 네. 큰 특징입니다. 뭐 물론 오버해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비용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팟바이 데드 라이선스는 사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셨을 획기적인 라이선스를 네. 제공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스팟바이 데드를 통해서 절감한 비용의 일부 퍼센테이지만 저희가 가져가게 되고, 만약에 정말로 저희 솔루션 썼는데 비용이 절감되지 않았다 하면 네. 저희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예, 거잖아요. 그만큼 비용에 대한 자신감을 네. 반증하는 것을 볼 수가 이야, 있고요. 네. 실제 고객의 피드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좋으니까. 안 쓸 이유가 없다. 네, 라는 그러니까요. 피드백이 많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저희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엔터프라이즈의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지 기능을 통해서 보다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고성능의 스토리지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저희 스팟 마이드를 통해 가지고 컴퓨팅 비용을 최대 90%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이런 지속적인 클라우드 최적화를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솔루션에 대한 내용의 핵심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로 기존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그런 파트너 영향이 무엇보다 그렇죠.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기존 오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온프레미스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폭넓은 온프레미스 경험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네. 링네트를 통해서 네. 성공적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링네트로 많은 문의를 주셨으면 많은 문의를 부탁드리고요. 네. 네뎁의 솔루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네뎁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표도 되게 많았고 내용도 되게 유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매우 많았으나 시간은 한정된 관계로 제가 일단 질문을 많이 안 드렸습니다. 참 궁금한 게 많은데 아마 좀 더 저희가 세션을 진행할 수 있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내용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자, 초반에 저희가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클라우드의 운영의 전반에 걸쳐서 비용을 어떤 식으로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클라우드에 네이티브 된 그런 서비스, 기술 지원, 이것들은 국내에 되게 유명한 MSP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들은 AWS 전문가, 애저 전문가, GCP 전문가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AWS 기반에서 돌아가는 네뎁의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뎁의 전문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제가 드는 이런 생각은 기존의 네뎁 전문가가 클라우드 영역까지 뭔가 이렇게 영역을 확장한 그런 파트너한테 이런 네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을 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온프레미스에서 네뎁에 관련된 충분한 경험이 있는 링네트가 지금 오늘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네뎁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리고 이 스팟 바이 네뎁이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다시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링크의 마지막 부분에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하신 발표자분 말고 파트너인 링네트의 전문가분께서 찾아가서 그 고객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 드리고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저희 세션이 급증하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좀 더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클라우드 사용하고 있는데 비용 너무 많이 나와,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어, 그러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